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의 한동훈의 정치인 한동훈이 있기까지 윤석열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말하면 그 누가 믿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 저런 면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좀 저런 말 하면 물어보면 그냥 설사 정말 윤석열이 본인을 안 키워줬어도 네.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가 까먹어요. 기회를 줬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회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기회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몸값이든 뭐 대중적 인지도를 쌓거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또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인이 된 이후에는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에는 불과 뭐 비대위원장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비대위원장 그만둬라라는 얘기가 2024년 1월에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성장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럼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가 권력을 남용하고 잘못 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추호도 후회가 없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당대표가 돼서 참다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죠. 그 전까지 한 100배, 1000배는 얘기했을 거예요. 그 얘기가 안 통한 거죠. 그 얘기가 아예 먹히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래야 한다라고 제언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비공개로. 그게 씨도 안 먹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해도 안 되고 100번 해도 안 되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서라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놔서 이 정권이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이 그겁니다. 네, 네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관대 특임교수,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영술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동안의 인터뷰와는 달리 좀 더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고 할까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볼 텐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정광재 대변인. 예. 윤 전 대통령이 키웠다. 한동훈 전 대표 황태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부정을 했어요. 거의 수평적인 관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임한 이후에 바로 법무부 장관을 맡았고 예. 또 법무장관을 추천하는 분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법무장관 후보자가 있다라고 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임명했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후견으로 성장했다라고 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사석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는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요지의 이야기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좀 한 적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 최근에 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런 관계들을 조금씩 인터뷰하게 됐는가? 그럼 왜 그럴까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다른 다양한 정치인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내놓다 보니까 예.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한 전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지 본인이 의도적으로 뭐 윤 전 대통령을 폄하하거나 네. 그 관계를 뭐 부인하거나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키웠다. 여기 개똥 같은 소리라고 했어요. 이거 아주 강하게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 굉장히 강한 부정인 것 같은데 본인이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이 그 사실을 구수했기 때문에 23기고 네. 본인이 27기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내기수 차이밖에 안 내기수 난다. 차이밖에 나이 차이는 꽤 많지만 네. 내기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언론사에서도 사실 뭐 한 4년 선배 정도가 누구를 키웠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굉장히 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커리어를 관리해주고 뭐 부서별로 이동하는 걸 관리해준다면 모를까. 그리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기 전까지는 검찰에서 한 번도 이렇게 잘 나가는 자리에 있었다고 평가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키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명확하게 좀 설명할 말을 찾다가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예. 추측해 볼 따름입니다. 조영술 대변인 제가 전인가요? 그 배신자 이 얘기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면?
전 뭐 배신자 얘기는 제가 안 했고요. 그 기본적으로 키워준 건 맞죠. 그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정치인으로서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정치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는 고유의 자리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내각의 참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상하관계를 갖다 부정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뭐 지금 현재 뭐 민주사회에서 뭐 계급을 나눠서 위아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업무 상태에서 봤었을 때 분명히 상하관계는 있었고 예. 본인이 그걸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참모일지는 몰라도 그걸 갖다 그 역학관계라든가 그 구조를 갖다가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의 그 한동훈 대표의 답변은 저거는 조금은 핀트가 어긋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초대 그래 첫 내각 인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앉혔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평이 많았죠. 법무부 장관에 깜짝으로 발탁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도는 뭐 키웠다는 모르겠지만 기회를 줬다. 뭐 이런 정도는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다가 예. 뭐 또는 뭐 그 정도 검사장급에 있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올라온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가지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모 이런 걸 얘기하는 건 결국은 이제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뭐 탄핵이라든지 계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그동안 해왔는데 예. 이제는 뭐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곧 뭐 한두 달이면 이제 유죄가 곧 선고될 것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예. 정치적인 독립적인 정치 활동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친윤 이미지, 윤석열의 황태자 이미지로는 더 이상 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희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당신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뭐 했냐 도대체 이 지경 될 때까지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직언을 드렸죠. 그런데 도저히 말을 안 처먹어요. 이 얘기를 갖다 지금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동안에는 인간적인 면모까지 선 긋기를 안 했는데 예. 이제는 그거 인간적인 면모까지 선을 긋지 않으면 정치를 도저히 더 해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니냐. 정말로 윤 전 대통령하고 안 친했다면 예. 아니 모두가 다 언론에서 윤석열의 황태자라고 그랬을 때 저 황태자 아닙니다. 친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때는 그 황태자로서의 그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았잖아요. 예. 즐겼지 않습니까? 혜택을 다 누렸어요. 근데 이제 와서 윤석열이 감옥에서 곧 유죄 받을 것 같으니까 저 안 친한데요. 제가 무슨 황태자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정치인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윤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소위 말해서 극우 입장에서 보면 예. 배신자 맞구나 이 얘기 또 듣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하나 뭐 계속 살펴볼 텐데 혹시 강수빈 당원 게시판 문제가 조금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한동훈 대표의 이런 좀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를 이 사건화 시키는 예. 이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선을 넘은 거죠. 한동훈 본인에게는. 근데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의 한동훈의 정치인 한동훈이 있기까지 윤석열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말하면 그 누가 믿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 저런 면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좀 저런 말 하면 물어보면 그냥 설사 정말 윤석열이 본인을 안 키워줬어도 네. 잘 말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가 까먹어요. 아니 뭐 위아래 상하 관계로 있었다는 건 얼마 안 된다? 도대체 그 얼마의 기준은 뭡니까? 1년입니까? 10년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 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켜줬지. 그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으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리면 저는 같은 친한계 의원들도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 중에 제가 잠깐만 드리면 예. 기회를 줬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회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기회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몸값이든 뭐 대중적 인지도를 쌓거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또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인이 된 이후에는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에는 불과 뭐 비대위원장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비대위원장 그만둬라라는 얘기가 2024년
1월에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성장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 기회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기회를 가진 사람이 모두 다 한동훈 전 대표처럼 뭐 대중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 얘기도 했었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좌천돼서 지방에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인사의 업무를 담당할 때 험한 곳 안 가게 오히려 내가 도와줬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얘기하셨지만 법무부 장관에서 그러면 왜 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에 설왕설래 많았죠. 왜 법무부 장관에서 그 뺐을까에 대해서 김 여사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거 아니냐 추정이 많았었는데 본인이 봐주지 않아서 자기를 뺐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뭐 그 부분은 뭐 사실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시간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소위 발표 나기 직전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마지막 시절인가 옮기기 직전인가 나중에 가면은 김건희 특검의 일부를 갖다가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밀려난 거냐? 아니면 근데 그게 날짜가 며칠 상관이에요. 하루 이틀 상관이기 때문에 이미 비대위원장으로 가기로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는 자신의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김건희 문제는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예. 차원에서 장관 그만두면서 한 얘기인 건지. 즉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본인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김건희 씨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또는 봐주지 않으니까 예. 나 법무부 장관에서 빼가지고 비대위원장 시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정말로 그 김 여사 문제를 정면으로 치고 들어갔으면은 예. 그런 사람을 비대위원장 안 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윤석열 전 그 대통령.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예. 본다면 시점상으로는 본인이 오히려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되고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는 시기에 예. 오히려 그 차별화를 꾀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예. 그래서 그 1월 달에 소위 말하면은 뭐 문자 1심 논장이 나온 건 1월 달이거든요. 예. 이 발언한 건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봐주기 수사를 거절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좌천된 게 아니고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총선 이끌라고 이미 내정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정치를 시작하기 위해서 특검 일부를 수용하는 건 불가피하다는 말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예. 그런 추측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1월 달에 소위 말하면은 문자 1심 논란으로 커진 거 아니겠느냐.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들은 이런 생각도 들던데 조영수 님, 이것이 혹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권이나 어디에서 김건희 여사를 봐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한 얘기는 아닐까요? 저는 그냥 후천적 해석으로 좀 보이는데요. 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은 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간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많이 벌어졌는데 아까 이제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보다 더 센 자리입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비대위원장은 거의 뭐 전지전능한 권한을 거의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자신이 그 미움을 받아서 좌천이 됐다라는 해석은 예. 나중에 후천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전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제2함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결국엔 자기 정치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장관이 아니라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나의 이제 내 스타일의 정치인으로서. 그렇죠. 예. 내 스타일의 공천을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비대위 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굉장히 불거진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 이제 갈등이 됐고 결국엔 그게 이제 총선의 이제 패배로 이어지는 그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데 결국엔 그걸 갖다가 이제 문제를 갖다 지금 해석하려고 하니 예. 이거에 대한 이제 후천적 해석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